안녕하십니까. LG AI 연구원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아비네트입니다. 저희는 2020년 미국 박사 출신들이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이며 영상, 음향, 레이더 신호를 딥러닝 분석하여 화재, 폭력, 차량 충돌, 비명 등을 탐지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액션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AI 관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는 저희의 전문 분야로서 음향 데이터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최신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알고리즘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 라인의 환경과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최고의 성능, 가격, 편리성을 갖춘 솔루션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최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비네트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권석규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제한 시간은 마찬가지로 8분이고요. 발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AI 양불 판정 솔루션을 발표할 아비네트 권석규 대표입니다. 저희 아비네트는 음성, 영상 신호 처리 분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미국 박사 출신들이 2020년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저희 연구소 팀원 전원은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향, 영상 신호 처리에서 최신 AI 기술까지 폭넓은 전문 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음향, 영상, 레이더 신호를 딥러닝 분석하여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하는 클라우드 AI 관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 과제는 제조 공정에서 데이터 전처리 없이 검사용 진동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약물 판정을 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불량 데이터가 극히 적은 극심한 데이터 불균형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 현장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를 전처리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음향 분석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시간축으로 표현된 음향 신호 데이터를 멜 스펙트로그램과 같은 시간 주파수 축으로 표현된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즉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LG의 수많은 제품 생산 라인에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음향 데이터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과제 해결을 위해서 자연어 처리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발전된 오디오 스펙트로그램 트랜스포머를 활용하여 양불 판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도 이전에는 CNN 계열을 활용했지만 이번에 이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탁월한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웨이브 겐이라고 하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활용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실제 불량 데이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불량 데이터들을 웨이브겐으로 학습을 시켜서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갖는 가상의 불량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생성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증폭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AI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AI 알고리즘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 뽑아낸 시험셋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불량 검출률이 100%였습니다. 또한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는 시험셋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도 F2 스코어가 99.88%를 달성했습니다. 저희는 LG전자의 기술 컨설팅을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 최소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라벨링이 필요 없는 Unsupervised Learning 기법인 Deep SVDD를 활용을 해서 그 불량 데이터 검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불량 데이터를 제외한 그 양품 대부분을 이 방법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여기 PCA 분석 결과에서 보시듯이 그 불량과 양품 데이터가 밀착되어 있어서 분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로 검토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음향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제조 현장의 일반 엔지니어들도 그 수집된 음향 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한 MFCC나 멜 스펙트로그램과 같은 그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 즉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GUI 툴을 개발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음향 분석 AI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장을 진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그 자동화 설비의 이상 징후를 음향 분석을 통해 사전에 탐지하고 경고를 줌으로써 공장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이상 징후도 음향 분석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명음이나 차량 충돌음 같은 그 이상 음향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보안 관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LG와 같은 제조사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AI 알고리즘과 전처리 툴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SI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상음향 탐지 솔루션을 개발하여 스마트 팩토리나 보안 관제 업체, 지자체 등에 판매할 것입니다. 수익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SI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처리 툴과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로열티, 개발비, 유지보수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음향 탐지 솔루션 사업의 경우에는 솔루션과 장비를 제공을 하고 구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시장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LG, 삼성 생활가전 부문의 그 매출액을 바탕으로 해서 페르미 추정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제조 품질 AI 솔루션의 그 부문의 타겟 시장 규모를 추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산한 규모는 1,000억 원이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매출 목표를 10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이상음향 솔루션에 대해서도 30억 원의 매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경쟁력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창업자 이하 개발팀 전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음향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최신 AI 기술을 연구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알고리즘 개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고객사의 일반 엔지니어들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중기부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 데모데이에서 수상을 했고 그 매출 1.3억 원을 작년 올해 달성했습니다.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단계에서는 먼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SI 영업에 집중을 하고 인지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조 품질 AI 솔루션 매출 확대에 노력하고 이상 음향 탐지 솔루션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두 사업의 매출 경로를 다각화하고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비네트 권석규 대표님의 8분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질의응답은 권석규 대표님과 함께 아비네트의 이다은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평가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질문 제한 시간 10분 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금 불균형 데이터셋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시고 겐을 쓰셨는데 그 사실 어쨌든 겐이든 어쨌든 오그멘테이션이든 현재 이제 있는 데이터의 분포를
가지고 어쨌든 어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예를 들어 새로운 패턴의 분량이 나왔을 때는 그건 분명히 못 잡아낼 확률이 대단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가 아직 잘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상용화를 했을 때도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 최소화 방안을 말씀드릴 때 언급을 했는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게 데이터의 본질적인 특성을 잡아내도록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웃라이어들을 잡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현재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온라인 경진대회의 경우에는 라벨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최고의 점수를 낼 것인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 방법과 주어진 것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서 최고의 점수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다른 질문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강상기 센터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질문한 거에 약간 연이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AST를 선택하게 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네.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웨이브게는 어떻게 보면은 주파수 도메인의 데이터들에 대한 오그멘테이션이잖아요. 그건 시간축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그멘테이션에 들어가지 않는 정보가 이 소리의 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소음은 소리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인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뭐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ST를 왜 채택하게 됐느냐?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이제 CNN이나 RCNN 계열의 알고리즘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추세가 비전 쪽, 시각 쪽에서도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CNN 계열이 이 텍스처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특징을 추출해내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인 쉐입을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더 좋다라는 게 이제 구글에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2018년도에 발표를 했고 그 트랜스포머를 지금 멜 스펙트로그램과 같은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올해 6월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기로 했더니 결과가 바로 처음부터 95% 이상 나와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했고 이론적으로도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이 최신의 트렌드를 살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겐의 이제 진폭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분량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해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들어봤는데 이제 굉장히 작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크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마이크로폰으로 이렇게 수집한 것도 있고 이 진동 센서를 로봇팔로 이렇게 모터에 직접 붙여가지고 진동 데이터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그니튜드를 제외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정확도 100% 관련된 자료랑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은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장을 진입하는 랜딩 전략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저희가 더 먼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1단계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SI 영업에 집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대기업 이런 데서 기업을 종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관계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업계 네트워크 특히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력을 보일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시장 접근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인지도를 확보하는 노력들, 지금 경진대회나 이런 대회, 그 다음에 전시회 등에 참가를 해서 이제 확산을 시키면 저희가 제품이나 솔루션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술력을 보이는 데 집중을 하고, 그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접근 쉬운 쪽을 먼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비슷한 질문입니다. 지금 SI로 먼저 이런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진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어떠한 니즈를 갖고 지금 대표님 혹시 우리 회사에 이런 어떤 제안을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현재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사 입장, 공장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코스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기술을 이용하고 싶다, 이러한 말씀이 혹시 오간 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혹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모 대기업에 이 대규모 생산, 예를 들어서 LCD 생산 라인의 경우에는 이 로봇 팔이 그 LCD 기판을 들어가지고 옮기고 이러고, 근데 그런 동작이 24시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고장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 장비가 딱 쓰게 되면은 그 기회비용이 엄청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걸 사전에 탐지를 해서 해결책을, 공장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 기술 쪽 임원분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LG 쪽하고 기술 컨설팅을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 저희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AI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리를 들어보고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많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문가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런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말로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그 학습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의 가려운 점을 긁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비네트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